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여부를 놓고 전 씨의 변론이 기소 2년 5개월 만에 종결됐습니다. 검찰이 내린 구형량과 함께 재판부의 향후 판결 내용을 전망해 봅니다. 네, 전두환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비난한 혐의로 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마무리가 되는 그 상황인데요. 검찰이 재판부에 구형량을 청구했습니다. 박정호 기자, 네. 구형량과 그 이유 좀 짚어주시죠. 네, 구형량 징역 1년 6월이 구형이 됐습니다. 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이렇게 구형을 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져서 네. 2년 5개월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고요. 전 씨는 재판에 나와서 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법조계에서는 이 전 씨가 고령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사실상 5.18과 관련한 마지막 사법 처벌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1년 6월에 구형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백 변호사, 지금 네. 사자 명예훼손죄는 최고 형량이 2년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 상당히 의미도 있고 죄질도 좋지도 않고요. 네. 계속해서 자기 혐의를 부인하는데 왜 최고 형량인 2년이 아니라 1년 6개월형을 사실 저는 1년 6개월 구형은 사실상 법정 최고형 구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그 사자 명예훼손은 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일단 가벌성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일단 형량이 좀 낮죠. 예. 그리고 대부분 사자 명예훼손은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다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인이 그동안에 저질렀던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네. 단 한 번도 반성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죠. 음흠. 과거에 없었습니다. 예. 뭐 사형 판결 받았습니다만 다 사면이 됐고요. 예. 그에 대한 마지막 역사적 판단이기 때문에 예. 사실 검찰에서도 1년 6개월이 선고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형했다기보다는 네. 그 정도로 전두환 씨의 죄책이 좋지 않다, 죄질이 나쁘다는 취지로 1년 6개월을 구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명예훼손하고 네. 돌아가신 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 명예훼손하고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일반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알려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해서 처벌받죠. 네. 허위 사실이거나 아니 그냥 진짜 사실이거나. 네. 하지만 사자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허위의 사실이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진정한 사실을 얘기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도 그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어허. 반드시 허위의 사실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족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유족들의 고소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는 형량이 다소 낮다라는 점, 이 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전두환 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습니다. 박정호 기자, 이번 결심 공판이 진행된 뭐 풍경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그 의미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전 씨가 출석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광주 시민들도 네.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재판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요. 방청객과 취재인 입장도 30명으로 좀 제한이 된 상황에서 예. 진행이 됐습니다. 뭐 구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변호인 측의 이 최종 이 진술, 네.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요. 예. 그걸 거쳐서 오늘 구형이 있었고 이 변호인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재판에 앞서서 이 구형량은 우리 상관없다는 생각한다. 진실은 그대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헬기 사격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건데요. 음흠. 그것만 밝혀지면 되기 때문에 구형은 이번 재판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백성우 변호사, 네. 검찰은 구형을 하고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최후 변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와 또 그 의미랄까 이런 것 좀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이 재판이 이렇게 길게 진행이 될 재판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 많아요. 예.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고 대부분 그렇죠. 생각하시기에 예. 그렇다면 이거 벌써 재판이 끝났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허. 일단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가 첫 번째. 네. 그러니까 기총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1단계로 밝혀야 되고요. 예. 이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전두환 씨가 그 당시 알고 있었냐 두 가지를 입증해야 그래야 이게 허위 사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전두환 씨 측에서는
우리는 헬기 사격을 안 했다가 아니에요. 네.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 그거는 고의까지 같이 부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뒤에 가로하고 실제로 그런 사격이 있었다면 나는 거기에 개입한 바가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두 가지 주장을 이제 검찰이 어떻게 그동안의 입증 과정을 통해서 입증을 해왔는지가 예.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부분 같은데요. 박정호 기자. 그동안 네. 우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현장에 가서 네. 탄원 분석을 한 것도 다 자세하게 우리가 네. 여러 차례 봤고요. 그렇습니다. 도저히 전두환 씨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명백하게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조비오 신부의 목격담은 진실이고 네. 조비오 신부뿐만 아니라 미국 목사님 뭐 여러분이 같은 네. 증언을 했잖아요.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전두환 씨 측에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변론을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탄은이 발견이 됐죠. 전일 예. 빌딩에 있는 탄은.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게 한 뭐 3, 40층 높이에서 쌌어야 되는 그런 이게 거리고 예. 그런 탄은이에요. 네. 근데 1980년 당시에 음흠. 전일 빌딩 주변에 해당 높이에 해당하는 건물이 없습니다.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 헬기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계속해서 검찰이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증언들이 계속 이어졌죠. 네.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 전시 측 증인들은 당시 군 관계자들 얘기를 네. 들어보면 일부 무장헬기가 출동했지만 사격은 없었다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음흠. 그러니까 증언에 대해서는 뭐 증언대로 얘기를 네. 하면서 그걸 반박하고 있는 그런 변호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 자료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 측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쪽에서는 하는 이게 뭐냐면 신군부에 의해서 자료 같은 게 남아있을 리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네. 변호인 측에서는 전시 측에서는 음. 아니 자료가 없는데 당연히 남아있을 자료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헬기 사격이 있는 걸로 아하. 그런 진술, 반대 진술도 있는데 네. 그 진술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냐 이런 주장을 펼쳐왔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 주장을 쭉 이어나간 겁니다. 예. 백 변호사,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건에서는요, 뭐 유사한 전과들이 있으면 그게 상습 뭐 이래가지고 네. 가중 처벌이 되기도 하고요. 초범이면 또 감경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란 목적 살인죄, 뭐 뇌물, 뭐 그렇죠.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형 그렇죠. 이랬는데 그럼 과거에 그러한 범죄 전력이 이번 양형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양형에 반영이 될 거로 생각해요. 네. 검찰 구형도 그 취지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거의 입증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 많은데 예. 이제 문제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했느냐 이 고의성의 문제인데 예. 지금 전두환 씨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18 당시 전두환 씨는 계엄사관은 보안사 소속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할 일도 없었고 뭐 나는 보고를 받지도 못했다라는 네. 취지인 거고요. 예.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전두환 씨 어디에 있었건 간에 그 5.18 진입할 당시 다 보고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예. 과연 그 당시 보고 체계에서 제대로 보고가 들어갔다는 걸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하느냐가 결국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결심 공판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해 보겠습니다.